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약 없이 5초 만에 다시 잠드는 기적의 수면법. 아니,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내 평생 단 하룻밤도 편히 잠 못 자고 밤을 새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72세 박정순 어르신께서 제게 절박하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르신은 단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면제와 좋다는 온갖 건강기능식품에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지만 지옥 같던 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세 식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면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이준호 의학 박사입니다. 나이 65세인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분들의 고통스러운 밤을 함께해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상황이 심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부터 수면제 처방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비용 부담은 2배로 늘어나면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우린 어떡하란 말이냐며 깊은 절망감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유럽 시간 이상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꿀잠 자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제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한 달 안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 제가 전달할 내용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는 이 귀한 지혜를 이어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의사의 고백, 약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불면의 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고 또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결해온 잠 못 드는 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사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50세에 접어들면서 저 역시 갑자기 하룻밤에 2-3번씩 깨는 불청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깊은 잠에 빠져들던 제가 언제부턴가 새벽 2시와 4시만 되면 마치 알람이라도 맞춘 듯 칼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1-2시간을 뜬 눈으로 차가운 천장의 무늬만 세며 뒤척여야 했죠. 처음에는 저 역시 나이가 들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애써 무시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노화에 따라 수면 패턴이 변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으며 집중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의 떨림까지 잡아내야 하는 제게 집중력 초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환자와의 대화 도중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단순히 나의 탓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 삶의 질과 의사로서의 사명감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구나. 수면 전문가로서 저는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수면제는 저에게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의 기전과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들게 해줄 수는 있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파괴하고 결국 더 깊은 의존에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요즘 잠들기는 쉬운데 깨고 나서가 문제예요. 한번 깨면 한두 시간은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합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72세의 한 환자분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가 단순히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인면장애이 아니라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 수면 유지장애, 역시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매일 밤 몇 번씩 깨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잠이 들었다가도 이른 새벽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오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수면 패턴을 가지고 계신지, 몇 시간을 주무시고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번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지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 원인은 뇌의 각성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억제 기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작은 소음, 빛, 심지어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쉽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젊을 때는 천둥이 쳐도 모르고 자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시계 초침 소리에도 잠을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1장,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적의 5초 지압법.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방법은 귀뒤 지압법입니다. 귀뒤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유양돌기라고 불리는데, 이곳 전후에는 미주신경, 마구스노블부시탐디아와 연결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우리 몸의 휴식 스위치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수면 유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실제 사례, 20년의 고통을 끝낸 박정숙 어르신, 78세. 박정숙 어르신은 20년 넘게 하룻밤에 4~5번씩 깨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 1시간씩 뒤척이는 것이 일상이셨죠. 낮에는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감퇴했습니다.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릴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일주일 만에 내성이 생겨 약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더욱 파괴한 것입니다. 저는 정숙 어르신의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이 귀뒤 지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20년 된 고민이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해결되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첫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번 덜 깨셨던 겁니다. 2주 뒤에는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귀 뒤에 오목한 부분을 찾습니다. 약간의 압통이 느껴질 정도의 적당한 힘으로 5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양쪽 귀뒤를 번갈아 가며 각각 5회씩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총 소요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손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반드시 손을 든 후에 시작하세요. 마사지 오일이나 핸드크림을 살짝 바르면 더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로만 부드럽게 눌러야 합니다. 제2장 숙면을 위한 침실 최적화. 두 번째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온도 18도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자연스럽게 심부촌이 1, 2도 떨어지는데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잠이 얕아집니다. 빛. 암막 커튼은 필수입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희미한 새벽빛조차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 갑작스러운 소음을 막기 위해 백색 소음기나 귀마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규칙적인 소음은 다른 소음을 가려주는 마스킹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소음 지옥에서 벗어난 이경우 어르신 69세. 이경우 어르신은 대로변.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셔서 새벽 교통소음 때문에 늘 잠을 설치셨습니다. 백색 소음기를 파도 소리로 설정하고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한 뒤 3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제3장 20분의 마법. 낮잠 조절. 세 번째는 낮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잠은 5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20분을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로 빠져들어 깨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야간 수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마십시오. 실제 사례. 악순환을 끊어낸 김영희. 어르신 75세. 김영희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쯤 소파에서 2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결과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계셨죠. 어르신께 낮잠 시간을 오후 1시로 옮기고 20분 알람을 맞추도록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에 졸음과 사투를 벌이셨지만 가벼운 산책으로 이를 극복하셨고 2주 뒤에는 야간 수면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제4장 수면방해 물질 차단하기. 4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카페인.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에 든 카페인의 반감기는 6개월 시간이므로 오후 3시에 마신 커피는 밤 11시까지도 당신을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 술이 잠에 들게 돕는다는 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중추신경을 억제해 졸음을 유발하지만 몇 시간 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새벽에 잠을 깨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 40년 습관을 바꾼 조명수 어르신 40년간 저녁 반주가 습관이셨던 73세 조명수 어르신은 술 때문에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금주 후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매일 밤 나를 깨우던 범인이 술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술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5장 규칙적인 생활과 블루라이트 차단. 5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늦게 자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6장 몸이 기억하는 수면의식 만들기. 6번째는 잠들기 전 수면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순서의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물로 간단히 세수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는다.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목, 어깨 돌리기를 한다. 호흡법을 10회 반복한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이 의식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어르신은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스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 잠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 가장 시작하기 쉬운 것은 귀 뒤, 지압법 비리리. 하루 1분도 안 되는 투자로 수십 년 된 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면제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수면의 힘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귀뒤 지압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니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실 온도를 확인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좋은 잠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쌓여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의 소중한 잠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